진료실에서 그리고 다양한 강연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파트너와의 관계의 온도 차이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본인은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는데 정작 사랑하는 상대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 라고 의아해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것은 단순히 선생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아주 놀랍고도 조금은 씁쓸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남성은 관계 시 약 95%가 절정의 만족감을 느끼는 반면 여성은 불과 65% 혹은 연구에 따라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 정도만이 진정한 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만족의 격차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그날의 기분이나 분위기 탓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명백한 생리학적 그리고 뇌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만족의 격차를 해소하고 선생님과 선생님의 파트너 모두가 깊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의 몸에 숨겨진 5가지 핵심 감각 지점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떠도는 속설이나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닌 현대의학과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에 근거한 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지배하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며 소화를 시키는 등 몸의 반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관제탑과 같습니다. 이 자율신경계에는 서로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2가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먼저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위험을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원시시대의 맹수를 만났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며 동공이 확장되고 몸 전체가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외부의 자극을 쾌락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해치려는 공격으로 인식하여 방어적으로 차단하려 합니다.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깊고 편안해지며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몸 전체가 휴식하고 소화하는 상태, 즉 외부의 자극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성적인 자극을 불쾌감이나 통증이 아닌 기분 좋은 쾌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교감 신경이 우세한 상태, 즉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분들이 관계를 시작할 때 이 중요한 과정을 간과하곤 합니다. 충분한 정서적 교감이나 신체적 준비 없이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강하거나 혹은 너무 직접적인 방식으로 생식기 부위로 돌진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몸에 비상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갑자기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나를 덮치려는 듯한 공포감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성의 몸은 즉각적으로 교감신경을 작동시켜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방어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심지어 질 근육까지도 무의식적으로 수축시켜 관계 자체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잔뜩 긴장했는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부드럽고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남성의 모든 접촉이 거칠고 불쾌하게 심지어는 아프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성이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남성의 의도가 아무리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여성의 신경계가 그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면 그 관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행위로 나아가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파트너가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완전히 이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먼저 켜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부위는 바로 이완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여성이 기분 좋게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돕는 특별한 신경학적 지점들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부위부터 왜 그곳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의학적 메커니즘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위는 바로 귀입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 그 이상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에서 매우 예민한 신경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 심리적 안정과 이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의 피부는 매우 얇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감각 수용체와 신경 말단이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귓바퀴 안쪽의 부드러운 연골 부분이나 귓불은 작은 압력이나 미세한 온도 변화, 이때 공기의 흐름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귀의 특정 부위, 예를 들어 귓구멍, 바로 앞쪽이나 귓바퀴 안쪽 깊숙한 곳에는 미주신경이라는 특별한 뇌신경의 가지가 분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주신경은 앞서 말씀드린 부교감 신경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몸 전체를 이완 모드로 유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귀의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은 이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 여성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깊은 편안함을 느끼고 무장 해제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전신 마사지가 긴장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귀 하나만으로도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지느냐입니다. 여성의 귀는 매우 민감한 부위이므로 절대로 갑자기 차가운 손으로 만지거나 손톱으로 긁거나 거칠게 문지르거나 귀 안쪽을 찌르듯이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완은커녕 오히려 극도의 불쾌감과 긴장감을 유발하여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고 그동안 쌓아온 분위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의학적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양손을 충분히 비벼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청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따뜻한 온도는 본능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 다음 손가락 끝, 특히 지문이 있는 부드러운 살 부분을 이용하여 귓바퀴 전체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쓸어내리거나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줍니다. 깃털이 스치듯 가벼운 압력이 좋습니다. 귓불을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잡고 아주 살짝 당겼다 놓거나 말랑말랑한 촉감을 즐기듯 또 부드럽게 주물러 주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2대2 때 상대방의 표정이나 숨소리를 주의에 깊게 살피며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귀는 소리를 듣는 기관이므로 청각적인 자극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크거나 높은 톤 혹은 갑작스러운 소리는 오히려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고 교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높은 톤의 목소리보다 안정감을 주는 낮은 톤의 중저음 목소리에 더 긍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끌리게 반응합니다. 그녀의 귓게 입을 가까이 가져가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칭찬이나 사랑의 말을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 참 아름답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당신의 향기가 참 좋다. 와 같은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말들입니다. 이 낮은 음성의 미세한 진동은 고막을 통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미주신경에도 물리적인 공명을 주어 더욱 깊은 이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뜻한 입김을 아주 살짝 조심스럽게 불어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도 감각을 자극하여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전율을 줄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하게 불거나 침이 튀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쾌감을 주는 순간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이처럼 귀에 대한 부드러운 촉각적
청각적 자극을 통해 여성이 충분히 이완되고 당신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첫 단계에서의 기다림과 섬세함이 이후 모든 과정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바로 입술입니다. 이제 입술이 중요한 성감대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왜 입술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활용해야 살리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이 특별히 민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부학적인 이유입니다. 입술의 붉은 부분은 우리 몸의 다른 피부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피부층이 극도로 얇아서 세포층이 불과 서너 겹에 지나지 않으며 그 바로 아래에는 수많은 모세혈관과 신경말단이 거의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술은 아주 작은 압력이나 온도 변화, 질감의 차이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둘째는 뇌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뇌의 대뇌피질에는 각 신체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지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를 감각 호문클루스라고 하는데 이 지도에서 각 부위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부위의 실제 크기가 아니라 민감도와 비례합니다. 놀랍게도 이 감각 지도에서 입술이 차지하는 면적은 등 전체나 다리 전체가 차지하는 면적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손과 함께 뇌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위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뇌가 입술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다른 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그리고 훨씬 더 증폭시켜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입술에 가해지는 부드러운 자극은 뇌에서 즉각적으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화학 물질, 예를 들어 도파민이나 엔도르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폭발적으로 촉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키스만으로도 황홀한 행복감을 느끼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 중요한 부위를 다룰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래 마치 목표물을 정복하듯이 처음부터 너무 강렬하고 거칠게, 심지어는 치아가 부딪혀 아플 정도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기도 전에 병째로 들이켜는 것과 같습니다. 섬세한 향과 맛을 느낄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이죠. 입술을 다루는 핵심 기술은 점진적인 접근과 기대감의 활용입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즉각적인 보상보다 예측할 수 없거나 잠시 기다려야 하는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입술에 입을 맞추기 전에 의도적인 예고 단계를 거치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손가락 끝으로 그녀의 입술 윤곽을 아주 부드럽게 마치 깃털이 스치듯 따라 그려보십시오. 이때 시선은 그녀의 눈을 부드럽게 응시하면서 말입니다. 혹은 선생님의 입술로 그녀의 입술 정중앙이 아닌 입술, 바로 옆에 입꼬리나 입술 아래 턱선, 혹은 인중 부분에 아주 가볍고 짧게 입을 맞추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마치 곧 당신의 입술에 닿을 것입니다. 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연과 예고는 그녀의 뇌에 강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뇌보상 회로가 활성화되고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될 준비를 마칩니다. 그녀의 감각은 최고조로 예민해지고 선생님의 다음 행동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녀가 선생님의 접근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거나 숨소리가 조금 가빠지거나 혹은 선생님에게 몸을 더 가까이 밀착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 비로소 선생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로 그녀의 입술을 가볍게 감싸십시오. 예래 처음에는 혀를 사용하거나 강한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드러운 입술과 입술의 접촉 그 자체의 감각에만 집중하십시오. 서로의 청아 부드러움을 느끼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혀를 사용하거나 더 깊은 키스로 나아가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단계를 높여가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된 부부라고 해서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입맞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입맞춤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뇌에서 옥시토신과 같은 유대감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생화학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나누는 짧지만 진심 어린 입맞춤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강력한 부부관계의 접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의외로 강력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부위는 바로 아랫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꼽 아래부터 치골, 즉 두덩뼈 윗부분까지의 부드러운 영역을 말합니다.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성감대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의 신체 내부 구조와 신경 시스템의 독특한 연결 방식 때문에 매우 특별한 신부 감각을 유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아랫배의 피부 아래에는 여성의 중요한 내부 생식 기관인 방광과 자궁이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신경 시스템은 매우 흥미롭게 작동합니다. 아랫배 피부에서 오는 촉각이나 압력,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과 방광이나 자궁 같은 내부 장기에서 오는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이 척수에서 가깝게 지나갑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내장체성 감각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쉽게 설명하자면 뇌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랫배의 피부가 자극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방광이나 자궁이 자극된 것인지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아랫배를 특정 방식으로 지그시 눌렀을 때 일부 여성이 마치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이나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뭉클하고 짜릿한 느낌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등이나 팔을 만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우 독특하고 깊은 내부 감각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감각은 골반 전체의 혈액순환을 무의식적으로 촉진하고 골반 주변 근육, 골반저근을 포함한 미세한 수축과 이완을 유발하며 여성의 신체적 흥분 상태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고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랫배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손바닥을 이용한 부드러운 압력과 마사지입니다. 여기서도 온도는 필수적입니다. 먼저 선생님의 양손을 충분히 비벼서 차가운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차가운 손이 닿는 순간 근육은 수축하고 불쾌감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따뜻해진 손바닥 전체로 그녀의 아랫배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십시오. 잠시 그대로 머물러 선생님의 천이 그녀의 피부 깊숙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안정감을 주고 긴장을 푸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아랫배 전체를 마사지해 줍니다. 이때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찌르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 무게를 이용하여 지그시 누르는 느낌으로 압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혹은 배꼽 아래 약 3손가락 정도 아래 지점, 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관원혈, 단전, 부근을 손바닥이나 손가락의 넓은 면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곳은 자궁과 방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에너지 지점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압력의 정도를 섬세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면 복통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통증이 아닌 아랫배의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미묘하고 기분 좋은 압력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아랫배 깊은 곳에서 뭔가 특별한 울림이 느껴진다고 표현한다면 선생님은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반응을 계속 살피면서 압력과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 아랫배의 자극은 성적인 흥분을 직접적으로 폐에 폭발시키는 목적보다는 몸 전체의 긴장을 풀고 골반 부위의 혈류량을 늘려 감각을 부드럽게 깨우는 중요한 준비 단계로서 매우 효과적인 부위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여성은 다음 단계의 자극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는 부위, 바로 가슴입니다. 가슴은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남성에게 매우 자극적인 부위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가슴을 다루는 방식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때로는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가슴이 가진 복합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슴은 단순히 성적인 쾌락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성에게 가슴은 생물학적으로 모성, 수유 기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심리적으로는 안정감, 포근함, 그리고 파트너와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깊이 연결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예리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젖을 빨 때 느끼는 절대적인 안정감과 유대감은 뇌의 가장 깊은 곳에 각인되는 원초적인 경험입니다. 이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합니다. 성인 여성의 뇌에도 이러한 연결고리가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 가슴에 대한 부드럽고 따뜻한 접촉은 깊은 안정감과 사랑받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가슴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 말입니다. 너무 거칠게 주무르거나 쥐어짜듯이 세게 쥐거나 차가운 손이나 입술로 갑자기 접촉하는 것은 여성이 가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고 오히려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방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또한 많은 남성분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큰 실수는 오직 유두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유두는 물론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신경 말단이 극도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도하거나 너무 직접적인 자극은 쾌감이 아니라 날카로운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이어지기 매우 쉽습니다. 특히 건조한 상태에서의 마찰은 쓰라림을 유발합니다. 가슴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고 많은 여성이 더 부드럽고 깊은 쾌감을 느끼는 부위는 유두 자체가 아니라 유두 주변의 짙은 색깔 부분인 유륜, 그리고 가슴 전체를 덮고 있는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가슴 아랫부분의 부드러운 곡선과 접히는 선인 가슴 밑선입니다. 이 넓은 부위에 분포된 신경들은 유두의 신경보다 덜 날카롭고 더 넓은 범위의 부드러운 자극에 반응하여 뇌배에 훨씬 더 편안하고 깊은 쾌감 신호를 보냅니다. 예리 가슴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가락 끝으로 유두만 꼬집듯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손바닥 전체로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십시오. 잠시 그대로 머물러 선생님의 천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여 가슴 전체를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듯 쓴다 마사지하거나 가슴 아랫부분에서 윗부분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압력은 너무 강하지 않게 마치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느낌으로 조절합니다. 혀를 사용한다면 혀끝을 세워 유두를 직접적으로 찌르기보다는 혀의 넓고 부드러운 면을 이용하여 유륜 주변이나 가슴 전체를 마치 아이스크림을 할 듯이 부드럽게 감싸거나 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의 크기에 따라 자극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층이 두꺼운 큰 가슴은 피부 표면의 가벼운 자극보다는 조금 더 깊은 압력이나 넓은 범위의 마사지에 더 잘 반응할 수 있고, 작은 가슴은 신경이 피부 표면에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스침이나 부드러운 자극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며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적인 일반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 앞에 있는 파트너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몸에 힘이 들어가는지, 혹은 이완되는지, 미간을 찌푸리는지, 혹은 편안한 표정을 짓는지, 선생님의 손길을 피하는지, 혹은 더 원하는 듯한 몸짓을 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지니까 어때? 얘 더 부드럽게 해줄까? 와 같은 언어적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뇌과학 연구에서는 여성이 가슴 자극만으로도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가슴과 유두를 자극하는 신경이 뇌에서 생식기를 자극하는 신경과 같은 영역 대뇌피질의 중심 방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즉, 뇌가 두 자극을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슴은 여성의 성적 만족에 있어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닌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가장 중요하며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위이자 여성 만족도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성의 외부 생식기, 그 중에서도 특히 음핵이라고 불리는 기관입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만족의 격차 남성 95%대 여성 40%가 발생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위에 대한 남성들의 무지와 잘못된 접근 방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그리고 심지어 일부 여성분들조차도 여성의 오르가슴이 오직 질 내부로의 삽입 행위를 통해서만 혹은 G스팟이라는 특정 지점을 자극해야만 이루어진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세대에 걸쳐 내려온 가장 끈질기고도 슬픈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성 건강과 심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질 삽입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오르가슴을 경험하기가 해부학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질벽, 특히 입구에서 안쪽으로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쾌감을 느끼는 감각신경 말단의 분포가 극도로 적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특히 직립보행을 하고 태아의 머리가 커지면서 산모가 출산 시 겪게 되는 엄청난 신체적 확장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질 내벽의 통각과 감각을 의도적으로 둔화시킨 결과로 해석됩니다. 만약 질 내부가 외부 생식기만큼 민감했다면 출산의 고통은 쇼크를 일으킬 만큼 끔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적 쾌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질 내부가 아닌 그 외부에 위치한 음핵 복합체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음핵은 남성의 음경과 동일한 발생학적 기원을 갖는 상동기관이지만 남성의 그것과는 달리 생식이나 배설 기능이 전혀 없으며 오직 단 하나의 목적, 즉 여성의 성적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인체에서 유일무이하고도 경이로운 기관입니다. 임신 초기 약 8주차 이전까지 남녀의 태아는 외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동일한 생식기 구조, 생식결절, 요도주름, 생식윤기를 가집니다. 이후 성호르몬의 영향에 따라 이 구조가 남성은 음경과 음낭으로 여성은 음핵과 음순으로 분화 발달하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외부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콩알이나 진주알 모양의 돌기 부분은 사실 거대한 음핵 전체 구조물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이것은 음핵의 가장 끝부분인 음핵 귀두에 해당합니다. 음핵의 진짜 모습, 즉 몸체는 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음핵 귀두에서 몸 안쪽으로 이어지는 음핵체는 다시 V자 혹은 뒤집어진 Y자 형태로 두 갈래로 나뉘어 골반뼈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한 쌍의 음핵다리와 질입구 양옆을 감싸고 있는 한 쌍의 포도송이, 모양의 발기 조직인 전정구로 구성됩니다. 이 내부 구조물의 전체 길이는 성인 여성의 경우 평균 10에서 12c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르즉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음핵 복합체에는 무려 8,000개가 넘는 감각신경 말단이 극도로 촘촘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남성의 신체에서 가장 민감하다는 음경 귀두에 분포하는 신경 말단의 수가 약 4,000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음핵의 신경 밀도가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핵 자극이 여성의 오르가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여성이 이 부위에서 느끼는 감각이 그토록 폭발적이고 강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8,000개의 신경 다발이 모여있는 인체에서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부위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마치 현관문에 초인종을 누르듯이 혹은 불을 붙이려고 부싯돌을 치듯이 손가락 끝으로 음핵 귀두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빠르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문지르거나 누릅니다. 이것은 쾌감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에 대한 고문입니다. 이는 선생님의 눈동자 표면을 보호막 없이 마른 손가락으로 직접 문지르는 것과 똑같은 감각 테러입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여성의 뇌는 이 무자비하고 과도한 자극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며 고통을 느끼고 방어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결국 쾌감으로 가는 모든 회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수많은 여성들이 애무에서조차 고통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음액을 자극하는 핵심 원칙은 제가 앞서 다른 부위들에서도 강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간접성, 리듬감, 그리고 충분한 윤활입니다. 첫째, 이대 직접이 아닌 간접성이란 8,000개의 신경말단이 노출된 가장 민감한 귀두부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공략하는 대신 그 주변부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핵귀두를 부드럽게 덮고 있는 피부주름인 음핵포피위나 음핵귀두의 바로 양옆 혹은 약간 아랫부분의 부드러운 조직을 손가락에 지문이 있는 면이나 혀의 넓은 면을 이용하여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이 간접적인 자극과 그로 인한 미세한 진동은 피부 밑에 숨어있는 거대한 내부 음핵 구조물 전체, 음핵체, 음핵다리, 전정부로 전달되어 귀두만 직접 자극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깊고 풍부하며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한 강력한 쾌감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속도가 아닌 리듬감이란 빠르고 거칠게 예측 불가능하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예측 가능한 리듬은 서명한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드러운 음악의 박자처럼 혹은 심장 박동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리듬은 여성을 심리적으로 이완시키고 쾌감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듭니다. 너무 빠르거나 불규칙한 자극은 오히려 불안감과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윤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성의 몸이 충분히 흥분하면 질과 그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에아액이라는 윤활액이 분비됩니다. 이는 음핵을 포함한 민감한 부위의 마찰을 줄이고 부드러운 자극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생리적 준비 과정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긴장이나 호르몬 주기, 컨디션 등 다양한 이유로 에액 분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절대로 마른 상태에서 자극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극심한 쓰라린 상처를 유발할 뿐입니다. 개에 반드시 양질의 인공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윤활제는 쾌감을 증폭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관계 시간이 길지 않거나 혹은 복잡한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이 음액을 충분한 윤활된 상태에서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리듬감 있게 자극하는 법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익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40%대 95%라는 만족의 격차를 해소하고 선생님의 파트너에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만족감과 황홀경을 선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또 유일한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몸에서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5군데의 핵심적인 부위와 그곳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생리학적, 신경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째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의 시작점인 귀, 둘째는 뇌 감각 지도를 지배하며 기대감을 활용하는 입술, 셋째는 독특한 내부 감각을 깨우는 아랫배, 넷째는 심리적 안정과 뇌의 착도 착각을 이용하는 중요한 부위인 가슴,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8,000개의 신경이 모인 쾌감의 중심, 바로 음액입니다. 이 5가지 부위를 다룸에 있어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두르지 않는 마음, 힘이 아닌 부드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소통입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흥분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부드럽고 점진적인 자극을 선호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과 몸의 문을 활짝 엽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은 단순히 따라하기 위한 테크닉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선생님의 파트너를, 그녀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 원칙들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조급함 대신 기다림으로, 정보교육 대신 배려로, 일방적인 요구 대신 세심한 관찰과 교감으로 그녀에게 다가간다면 선생님은 더 이상 서툰 남자가 아닌 파트너에게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선사하는 진정한 사랑의 전문가, 관계의 메스트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공유해 주시고 화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혹은 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듣고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사연이었습니다.